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얘기 하나 시작할게. 작년에 한 사람이 5천만 원을 어떤 ETF에 다 넣었어. 매달 분배율 12% 받는다는 미국 커버드콜 ETF였어. 매월 통장에 50만 원씩 꽂혔어. 1년 동안 600만 원이 들어왔어. 와, 진짜 월급이네 싶었지. 그런데 1년 뒤 통장 잔고를 봤더니 4,200만 원이었어. 원금이 800만 원 빠진 거야. 분배금 600만 원 받는 동안 원금은 800만 원이 사라졌어. 거기에 세금까지 떼면 실제 수익은 마이너스. 매달 월급 받는다고 좋아했는데 결과는 손실이었어. 이게 뭐냐고? 이게 바로 분배율의 함정이야. 그리고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모르는 ETF 세금의 진실이기도 해. 여러분, 솔직히 말해줄게. 지금 한국에서 ETF 한다는 사람 10명 중 7명은 자기가 산 ETF의 세금을 정확히 몰라. 국내 ETF인지 해외 ETF인지, 분배금의 세금이 어떻게 떼이는지, 일반 계좌랑 ISA랑 연금저축이 뭐가 다른지 거의 모르고 시작해. 그래서 1년 뒤에 후회해. 내가 받은 분배금이 왜 이것밖에 안 돼? 왜 양도세 폭탄이 날아왔지? ISA에 미국 ETF 못 넣는다고? 오늘 이 영상은 그런 후회를 절대 안 하게 만들어주는 영상이야. ETF 세금부터 분배율, 주의사항, 그리고 연배당 5%, 7에서 8%, 10%, 세 가지 포트폴리오 설계까지 진짜 멘토가 옆에 앉아서 알려주는 것처럼 차근차근 풀어줄게. ETF 세금과 포트폴리오 딱 집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줘.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ETF가 뭔지 30초 만에 정리하고 가자. ETF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 우리말로 상장지수 펀드야. 여러 개의 주식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 그 바구니 자체를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든 상품이야. 마트에서 도시락을 사면 밥, 반찬, 국이 다 들어있는 것처럼 ETF도 한 번에 여러 자산을 사주는 도시락 같은 거야.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ETF는 상장된 곳에 따라 완전히 다른 상품이 돼. 똑같은 나스닥100 추종이어도 미국 상장 QQQ랑 국내 상장 코덱스, 미국 나스닥100은 세금이 완전히 달라. 이걸 모르면 평생 손해봐. 그리고 ETF는 구조에 따라서도 갈려. 크게 세 종류야. 첫 번째, 시장지수 ETF. 코덱스 200, 코덱스 S&P 500, QQQ 같은 거. 시장 전체를 따라가는 ETF야. 가장 단순하고 안전한 형태. 두 번째, 배당 성장 ETF. SCHD.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거. 배당이 꾸준히 늘어나는 우량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야. 세 번째, 커버드콜 ETF. JEPI, JEPQ.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콜. 액티브 같은 거. 옵션 프리미엄을 활용해서 매달 분배금을 나눠주는 ETF야. 이 세 가지는 같은 ETF가 아니야. 완전히 다른 도구야. 그런데 한국 투자자들 대부분이 이걸 섞어서 봐. 다 ETF잖아. 라고. 그게 첫 번째 실수야. 자,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여러분,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해. ETF 세금. 이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 손 들어. 진짜 많을 거야. 그런데 이거 모르고 ETF 사면 1년 뒤에 무조건 충격받아. ETF 세금은 크게 네 가지 종류로 나뉘어. 첫 번째, 국내 주식형 ETF. 코덱스 200, 코덱스, 코스닥 150 같은 국내 주식만 담은 ETF야. 이건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어. 분배금에만 15.4% 배당 소득세가 떼이고 끝. 두 번째, 국내 상장 해외형 ETF.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S&P 500,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거. 이건 매매 차익에 15.4% 배당 소득세가 붙어. 그리고 보유기간 과세라는 게 있어. 실제 매매 차익이랑 과표기준과 차이 중 더 적은 금액의 세금이 부과돼. 이게 좀 헷갈려. 핵심만 기억해. 국내 상장이지만 해외 자산이면 매매 차익에도 15.4% 세금. 세 번째, 해외 상장 ETF, QQQ, SPY, JEPI, SCHD 같은 거. 미국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ETF야. 이건 양도소득세 22%가 붙어.
대신 연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건 분리과세야. 다른 소득이랑 합쳐지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한테는 진짜 매력적이야. 네 번째, 분배금. 국내든 해외든 분배금에는 무조건 15.4% 원천징수돼. 미국 ETF 분배금은 미국에서 먼저 15% 떼고 한국에서 0.4% 추가로 더 떼는 구조야. 2025년부터 미국 원천징수 선언급이 사라져서 세후 입금액이 줄었어.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금융소득종합과세. 이게 뭐냐? 연간 이자랑 배당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으면 그 초과분이 종합소득세에 합산되는 거야. 최고 세율이 무려 49.5%까지 올라가. 배당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조심해야 할 부분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2PQ에 5억을 넣고 연분배율 11%를 받는다면 연분배금이 5,500만 원이야. 2천만 원 초과분 3,500만 원에 종합과세가 붙어. 최악의 경우 세율이 49.5%까지 올라가. 배당 7억 받았는데 세금만 3억 5천 떼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충격적이지? 그래서 부자들은 배당이 커지면 일부러 일반 계좌가 아니라 다른 계좌로 옮겨. 어디로? 절세 계좌로. 자, 한국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계좌 3가지. 이거 모르면 매년 수백만 원씩 그냥 버리는 거야. 첫 번째,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야. 누구나 만들 수 있어. 연간 2천만 원, 총 1억 원까지 납입 가능. 일반형 비과세, 한도가 200만 원, 서민형은 400만 원, 한도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일반 15.4%보다 5.5% 낮아. 그런데 여기 함정 있어. ISA에서는 미국 상장 ETF를 직접 못 사. QQQ, SPY 못 사. 대신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S&P 500 같은 국내 상장 대체 ETF를 활용해야 해. 두 번째, 연금저축펀드. 연간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IRP까지 합치면 9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공제율 16.5%, 초과하면 13.2%야. 900만 원 다 채우면 세액공제만 148만 5천 원 또는 118만 8천 원이 돌아와. 가만히 있어도 13에서 16%대 수익률을 챙기는 거야. 그리고 운용 중에는 세금이 안 떼이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 3.3에서 5.5%만 내면 돼. 일반 배당소득세 15.4%의 3분의 1 수준이야. 세 번째, IRP 개인형 퇴직연금이야. 연금저축이랑 비슷한데 직장인이 퇴직금을 받을 때 무조건 거쳐가는 계좌야. 위험 자산 비중이 70% 한도가 있어. 법적 제한이야. 그러니까 IRP 안에서는 주식형 ETF 70%, 채권형 또는 안전자산 30%로 짜야 해. 여러분, 이 세 계좌의 핵심 활용 순서 알려줄게. 절세 우선. 순위로 보면 이래. ISA, 연금저축 IRP 일반 계좌. 일반 계좌는 가장 마지막이야. 절세 계좌부터 한도를 채우고 나서 일반 계좌로 가는 게 정석이야.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JEPI, JEPQ, SCHD 이런 미국 상장 ETF는 ISA, 연금저축, IRP에 다 못 넣어. 직접 매수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내 운용사들이 비슷한 전략 ETF를 국내에 상장시켜놨어. 그걸 활용해야 해. 자, 그럼 이제 진짜 ETF 종목들 하나하나 뜯어보자. 먼저 해외 상장 ETF부터 갈게.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미국 ETF들이야. 첫 번째, QQQ, 나스닥 100 추종,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빅테크 100개에 한 번에 투자하는 효과, 운용보수 0.20%, 분배율은 0.5% 안팎으로 낮아. 대신 주가 상승률이 폭발적이야. 지난 10년 연평균 18% 정도. 성장형 ETF의 정석. 두 번째, SPY, S&P 500 추종, 미국 대표 500개 기업, 운용보수 0.0945%, QQQ보다 안정적이고
분산 효과 좋아. 분배율 1.3%대. 워런 버핏이 일반 투자자에게 추천한 게 바로 이런 시장지수 ETF야. 세 번째, SCHD. 배당 성장 ETF. 100개 우량 배당주만 모아놨어. 30일 SEC yield 3.39%. 분기 배당. 운용보수 0.06%로 매우 낮아. 오래 들고 가는 배당 성장 코어에 가까운 ETF야. 26살이라도 46살이라도 코어로 깔기 좋아. 네 번째, JPI. JPMorgan이 운용하는 커버드콜 ETF야. S&P 500 주식 옵션 프리미엄 전략. 30일 SEC yield 8%대. 운용보수 0.35%. 매월 분배. 변동성은 SCHD보다 크고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돼. 다섯 번째, JEPQ. JEPI의 나스닥 버전이야. 30일 SEC yield 11%대. 운용보수 0.35%. 매월 분배. 분배율은 매력적이지만 나스닥 변동성이 그대로 묻어. 옵션 프리미엄 비중이 높을수록 NAV 변동도 커. 분배금이 들쭉날쭉해. 한 달은 많이 들어왔다가 다음 달은 적게 들어와. 여섯 번째, SGOV. 단기 미국 국채 ETF. 0에서 3개월 만기 국채 담아. 일종의 달러 예금이야. 분배율 5%대. 운용보수 0.09%. 시장이 흔들릴 때 현금 보관소로 쓰기 좋아. 해외 ETF에서 안전자산 역할이야. 자, 그리고 요즘 뜨는 신상품 ETF 4가지 더 짧게 갈게. GPIQ. Goldman Sachs가 만든 나스닥 100 프리미엄 인컴 ETF. JEPQ랑 비슷한 컨셉이야. 분배율 9%대. GPIX. GPIQ의 S&P 500 버전. JEPI 대안으로 떠올라. QQQI. NEOS가 만든 나스닥 100 고분배 ETF. 분배율 14%대까지 나와. 단, ROC 자본환원을 활용해서 세금 구조가 복잡해. SPYI. QQQI의 S&P 500 버전. 분배율 12%대. 마찬가지로 ROC 활용. ROCQ. ROCY. 이름에서 보이듯 ROC를 적극 활용한 신형 인컴 ETF야. 여기서 중요한 거. 이 신형 ETF들의 ROC. 이게 뭐냐? 분배금의 일부를 내 원금에서 돌려준다는 구조야. 당장 세금이 안 떼이는 것처럼 보여. 근데 나중에 매도할 때 평균 매수가가 깎여 있어서 양도세 폭탄이 돼. 세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위치만 바뀐 거야. 이거 모르고 분배율만 보고 들어가면 큰일 나. 이번엔 국내 상장 ETF야. ISA, 연금저축, IRP에서 활용 가능한 ETF들이야. 첫 번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SCHD를 그대로 따라하는 ETF야. 국내 상장 SCHD라고 보면 돼. 분배 주기는 매월, SCHD는 분기. 배당이지만 이 ETF는 월배당이야. 분배율 약 3%대. 운용보수 0.01%. 진짜 낮아. ISA, 연금저축, IRP에 다 넣을 수 있어. SCHD 직접 매수 안 되는 한국 투자자한테는 거의 유일한 선택지. 두 번째, 코덱스 2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코스피 200 주간 옵션. 프리미엄 전략. 매주 옵션을 팔아서 분배금을 만드는 구조야. 분배율 10%대. 단, 한국 시장 베이스라서 미국 커버드 콜이랑 성격이 달라. 코스피가 부진할 때는 분배금만큼만 받고 끝. 세 번째,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QQQ를 한국에서 살 수 있게 만든 ETF야. 추종 지수는 동일. 운용보수 0.0099%로 업계 최저 수준. ISA에서 매수 가능한 게 가장 큰 매력이야. QQQ는 ISA에 못 넣지만 이건 가능해. 네 번째, 코덱스 S&P 500점. SPY의 한국 버전. 운용보수 0.0062%. 업계 최저야. 진짜 0.0062%. 거의 공짜. 삼성자산운용이 보수. 경쟁에서 1위를 찍은 상품이야. 글로벌 시장 지수 코어로 깔기. 가장 좋은 ETF. 다섯 번째,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콜액티브. 미국 배당주 커버드 콜. 전략. JEPI를 변형한 형태야.
분배율 8에서 9%대, 매월 분배, 국내 상장이라 절세 계좌에서 활용 가능. 단, 분배금에는 배당 소득세 15.4%가 떼이고 ETF 보유 기간 과세도 함께 적용돼. 여섯 번째, 테마주 ETF, 2차 전지, AI 반도체, 바이오, 휴머노이드 같은 핫한 테마를 담은 ETF들이야. 시장이 좋을 때는 시장지수, ETF의 두세 배 수익이 나기도 해. 근데 시장이 식으면 반토막 나. 변동성이 진짜 커. 그래서 테마 ETF는 절대 메인 자산으로 가면 안 돼. 양념처럼 5에서 10% 이내로만 활용해.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면서 느끼는 거 있지? 같은 나스닥백인데 QQQ랑 코덱스 미국 나스닥백은 세금이 완전히 달라. 어디서 사느냐, 어떤 계좌에서 굴리느냐에 따라 30년 후 수익이 수천만 원 차이가 나. 진짜 한 끗 차이로 갈리는 거야. 자, 이제 진짜 핵심으로 가자. 포트폴리오 설계. 자, 첫 번째 포트폴리오. 연배당 5% 안정형. 누구한테 맞는 포트폴리오냐? 처음 ETF 시작하는 사람. 자산을 안정적으로 키우면서 약간의 현금 흐름도 받고 싶은 사람. 변동성 무서운 사람. 한마디로 코어형 포트폴리오야. 비중 공식 보여줄게. 시장지수 ETF 50%, 배당성장 ETF 30%, 채권인컴 ETF 15%, 안전자산 5%. 이거 그대로 받아 적어. 그리고 종목으로 채워보면 이래. 해외 ETF 활용 버전, SPY 30%, QQQ 20%, 시장지수, 코어 50%, SCHD 30%, 배당성장 코어, JEPI 15% 월배당 보조, SGOV 5% 현금성 안전자산, 국내 상장 ETF 활용 버전, ISA 연금저축에 가능, 코덱스 S&P 500 3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20%,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30%,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 15%, 단기채 ETF 5%, 이 포트폴리오의 예상 연배당은 약 5%, 동시에 자산 자체가 계속 성장해. 시장지수 ETF가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고, 배당 성장 ETF가 매년 배당을 늘려주고, 인컴 ETF가 매월 현금 흐름 보조해주는 구조야. 가장 균형 잡힌 형태야. 여기서 핵심 개념 하나. 코어 새틀라이트 전략. 자산의 70에서 80%는 시장지수와 배당 성장 같은 코어에 두고 나머지 20에서 30%만 인컴이나 테마 같은 새틀라이트로 운용하는 전략이야. 이게 글로벌 자산운용업계의 정석이야. 이 5% 안정형 포트폴리오가 딱 코어 새틀라이트 구조야. 두 번째 포트폴리오. 연배당 7에서 8% 균형형. 이건 누구한테 맞느냐? 자산도 키우고 싶은데 매월 현금 흐름이 좀 더 필요한 사람. 40에서 50대처럼 슬슬 노후 준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 또는 이미 자산이 어느 정도 모인 30대. 비중 공식. 시장지수 ETF 30%, 배당성장 ETF 25%, 커버드콜 ETF 35%, 안전자산 10%. 코어 비중을 줄이고 커버드콜 비중을 키운 거야. 매월 분배금이 훨씬 두툼해져. 단, 자산 성장 속도는 5% 안정형보다 약간 느려져. 해외 ETF 활용 버전, SPY 20%, QQQ 10%, SCHD 25%, JPI 20%, JPQ 15%, 커버드콜 35%, SGOV 10%, 국내 상장 ETF 활용 버전, 코덱스 S&P 500 2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10%,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25%, 코덱스, 미국 배당 커버드 코렉티브 20%, 코덱스 200 타겟 G클릭 커버드 콜 15%, 단기채 ETF 10%.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알려줄게. 커버드 콜 ETF의 분배금은 고정 월급이 아니야. 시장 변동성에 따라 다르게 들어와. 어떤 달은 적게, 어떤 달은 많이. 이걸 월급으로 생각하면 안 돼. 보너스로 생각하는 게 맞아. 그리고 또 하나, 커버드 콜 ETF는 상승장에서 수익이 제한돼. 주가가 5% 오르면 보통 ETF는 5% 올라. 근데 커버드 콜은 2에서 3%만 올라. 옵션 프리미엄 받는 대신 상승분의 일부를 포기한 거야.
그래서 강세장이 오래가면 시장지수 ETF한테 한참 뒤처져. 이걸 알고 들어가야 해. 세 번째, 포트폴리오. 연배당 10% 인컴 집중형. 진짜 매월 현금 흐름. 극대화하고 싶은 사람. 은퇴 직전이거나 이미 은퇴한 60대 또는 다른 안정 자산이 충분해서 ETF로는 현금 흐름만 노리는 사람. 비중 공식. 시장지수 ETF 15%, 배당 성장 ETF 15% 고분배, 커버드콜 50%, ROC 활용 ETF 10% 안전자산 10%. 이건 진짜 인컴 극대화 구조야. 매월 분배금이 엄청 두툼하게 들어와. 단, 자산 성장은 거의 멈춰. NAV가 천천히 하락할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고 가야 해. 해외 ETF 활용 버전. SPY 10%, QQQ 5%, SCHD 15%, JPI 15%, JPQ 25%, GPIQ 10%, 커버드콜 50%, QQQI 5%, SPYI 5%, ROC 활용 10%, SGOV 10%. 여러분, 솔직히 말해줄게. 20% 인컴 집중형은 함정이 많아. 첫 번째 함정. 분배율 10%라고 해서 매년 자산이 10%씩 늘어나는 게 아니야. 세금 떼고 NAV 하락하고 환율 변동하고 나면 실제 세후 수익률은 5에서 6% 정도일 수 있어. 두 번째 함정. ROC. ETF의 세금 구조. 당장 세금이 적어 보여도 매도할 때 양도세가 폭탄으로 돌아와. 세 번째 함정. 분배금에 의존해서 생활하면 시장이 나빠진 달에 분배금이 줄어들어 생활이 흔들려. 그래서 10% 인컴형은 절대 자산의 100%를 여기 넣으면 안 돼. 다른 자산 부동산, 예금, 연금 등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 ETF 자산만큼은 인컴에 집중하는 식으로 활용해야 해. 여기서 한 번 더 강조. 분배율이 높을수록 위험도 커진다는 거. 이걸 잊으면 절대 안 돼. 해외 사례 하나 보여줄게. 미국에서는 디비덴드 트랩 배당 함정 이라는 용어가 있어. 분배율 10% 이상 ETF에 몰빵했다가 5년 뒤 원금이 50% 빠진 사례가 수두룩해. 분배금만 받다가 NAV가 계속 까이는 거야. 그래서 미국 자산운용사들도 권고해. 고분배 ETF는 전체 포트폴리오의 30% 이내로. 이게 글로벌 정석이야. 또 다른 비교 하나. 일반적으로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하다고 하잖아. 그래서 채권 수익률이 더 낮은 게 상식이야. 지금 미국 단기채 ETF SGOV는 분배율 5%대인데 한국 코스피 시장 평균 배당 수익률은 2%대야. 채권이 한국 주식보다 분배 수익이 더 높은 시대가 됐어. 이게 ETF 시장의 반전이야. 자, 마지막으로 ETF 투자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7가지 정리하고 갈게. 이것만 안 해도 평균 수익률이 확 올라. 첫째, 분배율만 보고 들어가지 마. 세후 실수령액이 진짜야. JPQ 11%대라고 해도 세금, 환율 다 떼면 6에서 7%로 떨어질 수 있어. 광고 분배율은 세전 숫자야. 둘째, 같은 ETF를 잘못된 계좌에 넣지 마. JPI를 일반 계좌에 넣으면 종합과세 폭탄 맞을 수 있고 ISA에는 직접 매수도 안 돼. 계좌별 특성을 먼저 파악해. 셋째, 테마 ETF에 몰빵하지 마. 2차전지, AI, 바이오, 한번 유행할 때 폭등했다가 폭락한 사례가 너무 많아. 5에서 10% 이내. 양념용으로만 써. 넷째, 환율 무시하지 마. 미국 ETF는 달러 자산이야. 환율이 1,400원에서 1,200원으로 떨어지면 원화 기준 자산이 14% 빠져. 환율 변동도 위험이야. 다섯째, 분배금 받는다고 자주 사고 팔지 마. 잦은 매매는 양도세 폭탄이야. 매수 후 보유가 답이야. 회전율 낮을수록 수익률이 올라가. 여섯째, ROC ETF의 세금 구조 모르고 들어가지 마. QQQI, SPYI, ROCQ, ROCY 같은 ETF는 분배금에 ROC가 섞여 있어. 당장 편하지만 매도할 때 양도세 폭탄이야. 구조 이해하고 들어가야 해. 일곱째, 분배금을 생활비처럼 쓰지 마.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다 쓰면 복리 엔진이 멈춰. 일부는 재투자해야 자산이 계속 커져. 자, 여기까지 ETF, 세금부터 종목, 포트폴리오, 주의사항까지 다 봤어. 이제 마무리. 미래 전망 3가지. 첫째, 액티브 ETF 시대가 본격화돼.
국내 액티브 ETF 순자산 91조 원 돌파. 1년 만에 67% 증가했어. 펀드 매니저가 종목을 선별하는 ETF가 시장 평균을 이기는 시대가 왔어. 둘째, 절세 계좌의 중요성이 더 커져. ISA 비과세 한도가 200만, 서민형 400만 원이고 연금 계좌 ISA 한도도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절세 계좌를 활용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30년 후 자산 차이가 수천만 원이야. 셋째, 인컴 ETF의 다양화. JEPI, JEPQ에서 시작해서 GPIQ, GPIX, QQQI, SPYI, ROCQ, ROCY까지 옵션 ROC 전략을 활용한 신상 ETF가 매월 출시되고 있어. 단, 신상은 검증 기간이 짧으니까 3년 이상 운용 데이터가 쌓인 ETF부터 검토하는 게 안전해. 해결책 3가지로 정리. 하나, 절세 계좌부터 채워. ISA, 연금저축 IRP, 일반 계좌. 순서로 절세 계좌만 한도 채워도 매년 수백만 원 절세 효과야. 둘, 코어 세틀라이트 구조로 가. 시장 지수와 배당 성장 ETF로 70에서 80%를 채우고 커버드 콜이나 테마 ETF는 20에서 30% 이내로만 활용해. 이게 글로벌 정석이야. 셋, 분배율보다 세후 총수익률을 봐. 광고 분배율 12%에 혹하지 말고 실제로 내 통장에 들어오는 세후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해.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어. 여러분은 지금 어떤 ETF를 어떤 계좌에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세후 실수령 분배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나요? 이 질문에 바로 답이 안 나오면 오늘 본 내용을 다시 한번 꺼내서 본인의 ETF 보유 상황부터 확인해봐. 그리고 댓글로 본인이 가장 관심 있는 ETF나 가장 궁금한 부분을 남겨줘. 다음 영상 주제 정할 때 꼭 참고할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진짜 큰 힘이 돼. 알림 설정도 해두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아. 다음에는 더 깊이 있는 ETF 이야기로 찾아올게. 여러분의 ETF, 여러분의 세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오늘부터 진지하게 다시 보자.